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최근 연이은 산불 피해와 사회적 혼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요? 100년 전 프리츠랑 감독의 영화 메트로폴리스는 2027년에 미래 도시를 그려내며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상과 지하로 나눈 두 세계. 그 극명한 대비는 오늘날 우리 사회 모습과도 겹쳐집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 머리와 손 사이의 중재자는 심장이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과 연대, 협력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00년 전의 상상력이 지금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길벗 PD가 강력 추천하는 영화 메트로폴리스와 함께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윤세연님의 유희요입니다. 전주 예비도시 문화사업 다이브 투 퓨전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곡인데요. AI 작곡 플랫폼을 활용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도시는 볼 게 참 많지. 또 아니 날씨는 아름답기만 하니 우리의 옛길과 현재가 맞닿은 그런 길이로니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고 못하리라. 노자면 어이 놀아. 춘향 업고 구경하세. 해라 얼쑤 해라 하늘도 좋다. 설설이 절로 난다. 어서 가자 험아지러 가자. 저 먼 해와 달과 함께 놀자. 달아달아 푸른 달아 너는 어찌 밝아 있어. 하늘 위로 외쳐보자. 깊게 물든 단풍 낙엽 속 지나간 나그네도 살랑이는 저 바람 속 우리 스친 여인네도 세상 물정 모르고 안 있는 저희도 다 함께 웃어보세.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고 못하리라. 노자면 어이 놀아. 춘향 업고 구경하세. 해라 얼쑤 해라 하늘도 좋다. 설설이 절로 난다. 어서 가자 험아지러 가자. 저 먼 해와 달과 함께 놀자. 달아달아 푸른 달아 너는 어찌 밝아 있어. 하늘 위로 외쳐보자. 전주로 오실 거죠? 네. 길벗의 일침. 얼마 전 전주 MBC에서 보도된 기사 제목입니다. 20억 도시재생 사례가 빈집으로 휴업 속출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 요지는 이렇습니다. 낡고 노후화된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페와 음식점으로 활용할 공간 조성에
2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2년이 못 되어 휴업하게 되었다는 요지입니다. 이 언론사에서 1년 반 전에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더군요. 수십억 들여놓고 텅 방치된 도시재생 거점 시설이라는 기사는 23년 10월 26일자 보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 공간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간만 내면서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도시를 가리지 않고 분야도 가리지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트램이 놓여질 계획이 있다면서 트램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트램을 살펴보는 전망대부터 놓았다는 위례신도시의 트램 전망대 설치가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트램 중간에 트램 교육이 지연된 과정이 존재했고 시설 기준이 강화되어서라는 측면이 있다지만 사실 전망대 설치부터 서두를 일이 아닌 것만은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일로 여겨지만 합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이러이러하게 기대 효과를 가져오는 일이 시작된다와 같은 막연한 추진은 되풀이되지 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런 문제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원인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최소한 곧 개통하게 될 트램 노선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걸림돌이 될 트램 전망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만들어 놓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지금 보시는 두 장의 사진 모두 팔북예술공장에서 열린 행사 장면 같네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 발표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저기 뒤에 보이는 현수막을 잘 보면요.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네, 두 번째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한 탑샷입니다. 팔북예술공장 야외에서 무대를 중심으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팔북예술공장은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제는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주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미래문화기획팀의 김선정 팀장님이십니다. 김선정 팀장님은요, 한국에서 사진학을 전공하고 독일 민스터와 디셀도르프에서 10년 동안 미술사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삼청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시각예술 기획자로 활동하시다가 드디어 2017년에 전주문화재단에 입사하셨고 정책기획팀장, 문화진흥팀장, 미래전략팀장을 쭉 지내셨네요. 네. 네, 어린 시절부터 문화기획자를 꿈꿔왔던 팀장님, 오늘은 전주의 문화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아이 뭐 저의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네, 이렇게 살아온 경력이 거창하십니다. 나이가 네. 나이가 나이가 저희 비슷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커밍아웃을 하는 느낌이에요. 뭐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 전주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업무 맡고 있는 김선정입니다.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 자리에 있는 세 분이 독일의 민스터를 갔다 온 전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엄청 좋아하세요. 민스터 도시를 사랑하세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도 민스터 얘기를 또 막상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민스터를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자전거. 오, 아시는. 제가 길버님하고 이제 원고를 이제 주고 네. 받다가 네. 프로필을 봤는데 네. 자전거가 나와 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이군요. 네.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민스터
이야기를 좀 더 네.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저희 팀장님께서는 민스터와 düsseldorf에서 네. 좀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공부를 좀 하셨을까요? 저는 미술사를 전공을 했고요. 사실 정말 10년 동안 했는데도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가 민스터하고 디셀도르프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 도시들은 굉장히 좀 화려함은 없지만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전주에 왔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네. 있다가 이제 민스터로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술자리나 뭐 좀 친해지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서울 사람이 전주에서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 그런 거 어떻게 해소하냐 이렇게 좀 그럴 것 여쭤보시는데 같아요. 네. 저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은 한 7, 8년 차 되니까 이제 그냥 전주 사람. 사람이려니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주 사람이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전주와 민스터가 굉장히 닮은 점이 그래요? 많은 도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전주 왔을 때 굉장히 편안했고 오히려 네, 서울에 네. 가면 이제는 정말 좀 그 너무 심한 번잡함에 조금 당황스럽죠. 필요하죠. 피로감이 좀 네, 있죠.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길버님이 그래서 민스터를 좋아하나요? 전주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상이 좀 깊었던 것들이 있고 배울 점들이 많은 도시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네. 예전에 또 송두일 교수 꽤 네. 유명했던 한국 분들과 네. 미스터의 그 인연도 있기도 하고 아,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네. 또 전주와 민스터가 좀 닮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민스터가 대학교가 막 산발적으로 좀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거기가 그냥 사실은 그냥 건물처럼 느껴지지만 문 열고 들어가면 대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민스터 대학이 사실 서독이랑 동독이랑 네. 통일하기 전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로 큰 대학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대학 네, 도시였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민스터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데 도시가 거의 전체가 이제 대학인 네. 그런 데서 민스터는 고민이 굉장히 소비 도시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그 민스터시의 굉장히 큰 또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전주도 사실은 막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지금 이제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게 좀 느껴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미스터 미스터 얘기를.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앞에서 방송 초반에 소개했던 사진들 있잖아요. 네. 사진 2장. 특히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는지 좀 이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결국에 이제 지난해에 진행했었던 네.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출발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비 사업을 네. 이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사실은 뭐 한 16개 정도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많이 했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이 다이브트 퓨전이었고 AI 퓨전 국악 작곡 공모전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도시 전주 사업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이 전통의 세계화, 세계인이 네. 즐기는 우리의 전통을 좀 슬로건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그렇다면 세계인들과 어떻게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을까를 막 좀 이거저거 찾아보고 있는 중에 당시에 그 수땡이라는 AI 작곡 앱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좀 찾아가지고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 장르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네. 뭐 하다못해 K-팝 걸그룹, K-팝은 막 걸그룹, 보이그룹 이렇게도 나눠져 있고 뭐 힙합. 그래서 내가 가사를 쓰면 정말 멋들어진 힙합 곡이 막 이렇게 작곡이 되는 그런 네. 거였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 이런 국악풍의 곡
곡도 얘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디까지 얘가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선에서 그거를 해보거나 요런 거는 이제 한계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쵸. 머리를 모으고 있는 중에 그러면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뭐 샵을 엄청 고민을 하면서 붙였어요. 막 전주, 뭐 샵 전통, 샵 크로스오버 막 이래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공모전을 전국 공모로 열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반응이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전주의 전통 그리고 문화도시 사실 문화도시라는 이름이 이쪽 행정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아니면 별로 뭐 관심도 없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공부를 막 하고 전주의 전통 소스를 막 찾아가지고 이런 걸 해도 될까요? 저런 걸 해도 될까요? 저희하고 엄청 고민을 하시는 그래요? 전화가 굉장히 네. 많았고 그럼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네요. 상금이 좀 많았거든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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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금 저희가 이제 4곡 이제 네.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총 1,600만 원 이제 걸어가지고 했는데 네. 저희가 한 2달 정도 오픈했는데 정말 뜨거웠어요. 그리고 저희 한 120곡 정도 들어왔는데 네. 저희가 120곡이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심사를 설계를 해놨었는데 전문가 심사를 한 번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120곡이면. 그러니까 네. 한번 듣고 거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1차 거르고 2차에 이제 위원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심사로는 저희 윤일상 작곡가님, 네. 네. 유명하신 분은 그러니까요. 사인 받으셨나요? 저희 그 뭐지 배너에 배너에. 배너에 그리고 저희 싱싱 밴드의 이희문 네. 선생님 사실 이희문 네. 선생님 섭외하기가 더 힘들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이희문 선생님 그러고 엄청 세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장서윤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제 좀 차세대 국악인으로 주목받고 계신 네. 장서윤 선생님하고 저희 전주 MBC에서 소리의 탄생 네, 연출하셨던 박규현 PD님 이렇게 네 분이 네. 심사를 해주셨는데 심사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네. 많은 담론들도 네. 쏟아져 나왔었고 네. 저희가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막 받아 적을 만큼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갈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 방향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 심사를 마쳤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국악의 대중화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갖고 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전문가분들한테만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분들이 어떤 곡을 선택할 것인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중적인 저희가 반응을 그렇죠. 좀 본 거죠.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네. 한번 운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 시민평가단 실은 이제 저희가 100명보다 더 많이 접수를 해주셔가지고 나중엔 끄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노쇼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고 그 사진이 그 시민평가 네. 당시의 사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팔봉예술공장 그 써니 카페에서 진행을 했는데 정말 저희가 그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번을 막 쫙 이어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오히려 막 한 번만 더 듣게요. 막 이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네. 너무 진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민 그리고 시민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진짜 좀 유의미하다 생각이 네. 들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4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문화적인 수준이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요. 거기서 있긴 나오는 거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 가면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좀 약간 어깨 뽕이 좀 올라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네, 그럼요. 뭐 이 방금 말씀하신 다이브 투 퓨전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듯이 이제 전주가 지향하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점점 좀 이렇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가 앞으로 2025년부터 28년까지 3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27년까지. 27년까지. 네. 5, 6, 7이구나. 아유, 1년 더 갈 뻔했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주는 이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전주시가 문화도시 이번에 법정 문화도시로 출발하고 내건 비전이 가장 한국적인 미래 문화도시 전주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평가받을 때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래 문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맞아요. 이렇게 네, 많이 네. 여쭤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진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변하는 거를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그건 무엇인가라고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게 미래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것이 전통이고 그렇죠. 그 전통 안에서 우리는 내일을 만나고자 했던 그렇죠. 거죠. 미래를 찾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미래 문화도시라고 했고 요거는 조금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좀 우리 전주시의 전통문화도시라는 네. 정체성하고 좀 네. 배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2005년부터 지금 근 20년 정도 전통문화도시 사업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2.0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도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주가 지금까지 갖고 오던 거를 막 다 내팽겨치고 다른 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이 지금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방향을 좀 한번 찾아보고 네. 그리고 사실 전주가 굉장히 최고점을 찍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는 요 문화도시 사업으로 그 전통에 변화하는 옷을 좀 갈아입히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 삶의 어떤 소통 방식에 맞추어서 또 전통의 변주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우리 전주시가 어떤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지라고 지금까지 좀 그렇게 이제 네. 아이덴티티를 가져왔다면 네. 이제 더 나아가서 좀 글로벌 전통문화 혁신 도시 좀 세계로 한번 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환경을 좀 네.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주가 이제 2004년부터 전통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걸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업은 2010년까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또 국제 슬로우 시티도 되고 16년에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도 하면서 이 전통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그 색깔을 계속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다음 버전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게 전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이걸 찾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문화적인 도시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좀 제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뭐 방금 얘기한 건 전주하면 이 전통문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전국에서 관광도시로 전통적인 한옥하면 전주를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이 문화도시를 향한 여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예비 문화도시 사업으로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향후의 문화도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겠다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다이브 투 퓨전 네. 우리가 이제 진행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시민분들과 함께 했었던 사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사실 문화도시 2.0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조금 변화했어요. 정책적인 이제 변화인데 문화도시 1.0이 좀 거버넌스 중심이고 시민문화 중심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진행 그 어떤 과정에 과정이나 의미를 두는 민간 거버넌스 그렇죠. 제재로 예. 가거나 그런 게 중심이었다면 이 문화도시 2.0부터는 좀 예술산업진흥 쪽으로 좀 그러니까 네. 이제는 기초 예술을 더 발전시켜서 뭔가 경제적인 그 좀 이윤을 산업 좀 그렇죠. 쪽으로. 산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가 네. 맞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럴 사실 것 같아요. 네.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시민 쪽을 네. 이제 사업을 좀 하려고 네. 여러 가지 보고서도 보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듣고 하다 네. 보니까 시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사업을 설계를 하고 우리의 비전은 이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야라고 하고 뭐 돈을 내려주고 하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꼭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흥이 나지 않나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네.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유의미한 방식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이랬는데 네. 제가 보고서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네. 주민분들이 원하는 게 오히려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이 생활문화를 하면서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어. 굉장히 단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익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네. 그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좀 지속 가능한 시민문화 활동을 한번 좀 케이스를 발굴을 한번 해보자. 근데 처음에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또 처음에 길버님이 또 말씀하신 거에 또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찾은 건 그 전주시 도시재생센터하고 네. 같이 좀 연계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막 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돈을 벌게 막 뭔가를 하게 해야 되겠어. 막 이런 것보다는 한번 케이스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하면 시민문화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좀 창출이 되겠다라든지 네. 이거는 너무 아니다라든지 네. 뭔가 실패를 하면서 또 경험치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발굴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거점 3군데 당연히 팔복동 신복마을도 껴 있었고요. 그 저희 원도심에 그 둥근숲을 중심으로 네.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걸 한번 봤고 자만 벽화마을 네. 뭐 이렇게 거점 3개를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수익은 한 3개 다 해서 합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많이 나왔네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저희 예비 사업이어가지고 사업비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에 그걸 보고선 네. 이거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려고 해요. 네. 뭐 약간 관심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중간에 미디에이터가 네. 될 것인지 네. 뭐 아니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것인지 네. 뭐 교부를 할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은 좀 고민 중인데 어찌됐든 그 지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주민들의 생활문화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생활 문화를 오랫동안 이제 몸담아왔던 사람으로서 네. 괜히 얘기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뭐 그게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좋은 구조죠. 그런데 이제 전주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 안착되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물음표는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기후 때문에 네. 저희도 생활문화센터와도 같이 했습니다. 이제 몇 개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주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여기 라디오니까 자랑을 할 만한 것들을 이제 네.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 마련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거점 마련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평가위원님들도 전주는 어쨌든 시스템이랑 거점들은 되어 있는데 뭔가 이 프로그램의 어떤 고도화 같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저희도 이제 아까 이제 좀 찾아보니까 시민들의 수요를 좀 그런 쪽으로 발견할 수 있어서 네. 아마도 저희가 수익형으로 시민 문화 쪽으로 접근한 데는 저희 13개 지자체가 지금 법정문화도시 네. 출발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이전의 문화도시와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하는 사업이 이제 많이 결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혼돈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도시 추진하면서 평가를 받았고, 그럼 평가에 대한 얘기나 방금 이제 전주에 대한 기대, 네. 법정도시 가면서 뭐 이러한 얘기들 중에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그러면 이 도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지 뭐 다른 지역의 경우도 얘기해 주면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문체부에서 주문하는 것은 좀 예술 산업 쪽으로의 좀 괜찮은 성과예요. 이거는 뭐 그쪽에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네. 성과 위주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문체부도 좀 민망할 때마다 한 번씩 시민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전주시가 막 돈이 엄청 남아도는 아니죠. 지자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억을 3년 동안 이제 받아서 사업을 하는 중에 다른 문화인들, 뭐 예술인들, 시민분들의 또 바라는 바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를 받고 이제 사업을 직접 이제 출발을 한 상황에서 좀 밸런스를 어떻게 잘 잡아갈 수 있느냐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문체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문체부는 또 특히나 전주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주 정도 되면 13개 지자체 중에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과를 빵 내셔야 되는 거 부담스러워. 아닙니까라고 정말로 이 워딩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큰데 사실 뭐 저희가 하드웨어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문화도시 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네. 근데 하드웨어는 몇백억은 예전에도 짓고 있었고 네. 뭐 그냥 이렇게 몇 개 예술회관 같이 뭐 이런 거 몇 개 지으면 그렇기도 네. 하고 이제 저희가 뭐 프로젝트 같은 거 네. 뭐 되게 유명하신 분 성과가 이제 정말로 이제 눈에 네.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 모셔와서 요청해서, 네. 여기서 해달라. 음.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제 반짝반짝한 거를 만들고 이제 가시면 그걸 성과로 잡으면은 되는데 그게 그럼 우리한테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문화도시 사업으로 그게 그러니까. 참 고민이 정말 많을 그래서 것 같습니다. 진짜 요 네. 배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 게 저희한테는 네. 굉장히 큰 과제예요. 지금 이게 이제 변화의 기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문화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민 거버넌스나 시민들에 의한 움직임, 그게 이제 문화적인 힘이지 않냐, 도시를 만드는 이걸 계속 요구할 거고. 네. 그런데 문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하는 결은 완전 문화산업 쪽으로 콘텐츠를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전주 뻥튀 그러니까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뭐 이런 글로벌한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간극이 상당히 많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얘기만 들어도. 그래도 좀 사업 관련한 거를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이에요. 뭐 관광과 관련한 것도 몇 가지 보이고 K컬처 광역여행 벨트 구축 뭐 이런 거 있고 실감 예술산단 팔복 이제 전북 여행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네. 그래서
팔복을 관광 여행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 사실 전주가 그렇게 하기에 전라북도에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좀 좋고 또 팔복이 IC랑도 가깝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이해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냥 간단하게 저희 네. 사업 월계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그 사업 월계를 짠 게 랩에서 도시로. 랩에서 이렇게, 도시로.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창조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실감예술산단 팔복이 될 것 같아요. 아. 전주 북부권에서 한번 적용을 해봐서 네. 요거를 확산한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리고 문화도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네. 전주가 아무래도 그 전통문화도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한옥마을에 좀 집중이 그렇죠.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옥마을 이외의 어떤 것들을 지금 좀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덕진공원도 개발 중에 있고 아중호도 네, 개발 중에 덕진공원은 있고. 얘기하기 싫으네. 나무 잘린 거 속상해가지고 그러려면 뭐들 하냐고. 여보세요. 맘 아파. 맘 아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요 거점 중심을 전주 북부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거를 좀 전주 북부권으로 좀 가지고 오자. 네. 그래서 전주 북부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랩이라는 것, 네. 결국에는 예술가들 그리고 콘텐츠 다양한. 기업가들 네네. 그런 분들이 좀 창작할 수 있는 네. 공간, 결국 저희한테는 좀 자국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랩실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미래문화 생산기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예전에 그 삼양사 휴비스 네. 여성기숙사로 사용하던 네. 그 공간인데 지금 한 20년 정도 비어져 있었어요. 아. 네, 그 공간을 네. 저희는 지금 목표로 27년 말이라도 네. 일단 개관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를 네. 중심으로 해서 창제작센터랑 또 미디어 아트 전용관 그리고 뭐 체험관 시민분들 즐기실 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채울 예정이에요. 그렇게 네. 되면은 팔복예술공장이랑 휴비스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공간이 휴비스 여성 기숙사가 그래서 좀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 네. 또 그 팔복동의 더메이 호텔 뒤쪽으로 옛날 네. BYC 있는 그쪽에 시민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와요. 이제 내년 봄 정도에는 아마 개관을 네. 하게 될 텐데 거기 1층을 저희가 시민문화 창작소로 네. 좀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요 거점 3개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네. 좀 팔복동이 사실 팔복동에서 저도 이제 야근을 하고 10시 정도에 이제 퇴근을 하다 보면 정말 그냥 암흑천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거기를 조금 유동인구도 적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 거기를 좀 문화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좀 창의적인 활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이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랑도 가깝고 오히려 네. 김제랑도 가깝고 사실 사용자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여기까지 완주, 여기서부터 전주 이런 거 그게 필요 아무 없죠. 의미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행 네트워크를 좀 준비를 하면서 여행자들이 이 전북을 그냥 편안하게 맞아요. 오고 갈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좀 범위를 확 넓혀서 네. 그 안에서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여행 그 패턴도 많이 변화하는 과정이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그 팔복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전북으로 여는 요런 계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민 관련한 시민 창작소 만드신다고 하니까 네. 좀 그 과정을 좀 잘 면밀하게 잘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것 중에 그 완주 교육문화관에 네. 그 이제 설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을 한번 지금 작년 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립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기본 계획을 좀 방향을 설정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과정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 과정에 들어있는 주민 그 수요 조사라고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팅을 해서 나중에 건물 지어진다면 항상 들어가거든요. 네네. 제발 그러지 말고 먼저 세팅해서 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인적 자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거부터가 사실 이제 전 프로젝트의 시작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셔야 되겠네요. 여튼 좀 그 과정, 네. 그 과정으로 시민들이 그 시작부터 사람들은 테이프 커팅할 때부터 관심이 가잖아요. 개관식부터. 네네. 그게 아니라 아예 이거 자체가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이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내는 팔복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된 거잖아요. 네. 저희는 아마 아카이빙을 완주보다 통해서.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지금 팔복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지금 태블릿 PC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수요 조사를 하려고 해요. 네. 무슨 그런 게 말씀이신지 필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력이 프로그램과 그 환경을 모두 다 숙지하고 이제 잘 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직은 인력이 배치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인력이 배치가 된다고 해도 저희도 이제 그 문화도시 하는 다른 이제 타 지자체 그런 분들하고도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시민 활동 지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힘들죠. 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어쨌든 퇴근 후에 무언가를 할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회사를 연차를 내고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 외에 근무가 이제 쌓여가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사전에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문체부에서 바라는 성과 기준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민 거버넌스 중심으로 한 그 부분으로만 집중해서 했다면 네. 이번에는 뭔가에 만들어내야 되는 거 창작물이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소스들은 글로벌하게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고 이 양쪽에서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가 음악을 좀 듣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음악을 한번 그러면 어떤 곡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도 저희 작년에 선정곡 중에 상을 받은 곡 중에 한 곡 들어보려고 그래요. 네. 카미투르의 사랑이로구나라는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이로구나. 하루가 곧을 가고 오르길이 지나가니 나이 어린 사람이여 부끄러움 멀리 가고 정말 맘속 들어와 하루는 서로 안고 울면서 사랑하네 사랑가로 즐기네 이리 오너라 꼭 놀자 이리 오너라 꼭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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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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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밤에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붓봉지 뜨고 강문 배청가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수로 먹으려느냐 이리 오너라 꼭 놀자 이리 오너라 꼭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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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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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희가 항상 선물을 드렸었죠. 그런데 조금 지금 시스템 상으로 댓글이 좀 잘 안 보여져서 오늘은 생략하고 저희 지난번에 커피 2잔이 더 킵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킵되고 있습니다. 저 댓글 남기면요. 댓글 남기면 이렇게 선물도 커피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이렇게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거의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도시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직영 기관이었던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이 이제 이렇게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무게감이 더 커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200억 규모의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제가 몇 개의 문화도시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조직이 불안정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었거든요. 근데 이처럼 이렇게 특히 이렇게 전담해야 될 미래문화도시실 같은 전주 같은 경우 이러한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그거 관련해서 팀장님 의견은 지금 현재는 문화도시 팀이 따로 전담 조직이 있지 않고 모든 문화재단 관련된 사업이 섞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비도시 사업 하면서도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꼭 집어서 저는 사실 근데 그런 저희 홈페이지 조직도를 누가 들어와서 보나 정말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네. 그런 말씀. 그래서 문화도시는 미래문화실이냐 그러면은 두 팀으로 진행을 하냐 이런 말씀들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들어가 많이 살펴보는데. 여쭤보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문화도시 센터를 만들어야 했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완주 아니고 이제 익산이나 고창 같은 경우 이제 본부 체계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저희가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네. 전통문화전당이랑 통합하면서 저희는 본부 체계가 아니고 실체계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래문화실이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이제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실장님이 지금 센터장 역할을 대외적으로는 하고 네. 계시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네. 문화도시 센터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작년에 이제 조성계획 집어넣을 때는 원래는 이제 3개 팀으로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네. 3개 팀 정도가 좋겠다. 네. 지금 현재는 2개 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그때는 이제 기획팀, 콘텐츠팀, 축제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전당이랑 통합이 되면서 네.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거에 또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팔북예술공장 업무를 했었던 네. 팔북예술공장에서 이제 레지던스하고 전시 업무 했었던 창작기획팀이 미래문화 콘텐츠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문화도시 TF팀이
지금 현재 미래문화 기획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한 팀이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관광재단 이제 설립되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충원이 될 거라고 봐요.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도 될까요? 걱정스럽네요. 네, 항상 이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의 문충원은 돼봐야지 아는 거라서 저도 좀 어필을 계속 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반기 정도 지금 조직 개편을 또 한번 하려고 네.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때 정도 되면은 좀 누가 봐도 네. 미래문화실이 네. 지금 27년까지 문화도시를 끌어가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보여줄 수 있도록 좀 한번 네. 조직을 잘 탄탄하게 만들어 볼 네, 예정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네. 좀 네,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저도 기관을 운영해봤고 했을 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네네.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힘을 받고 그쵸. 갈 수 있는데 또 이 문화 사업이 이제 5년이 아니라 3년이잖아요. 시작하면서 끝나는 네네.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중에 다시 변화가 되더라도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좀 애정 있게 바라보는 입장으로서는 독립적인 전담부서가 네네. 명확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충분하게 이제 같이 단합해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동감합니다. 듭니다. 아,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팀장님께서는 계속 노력하시겠죠. 네, 분명히 그래도 잘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주에 대한 문체부에서 전주에 대한 기대만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셔야죠. 네. 듣고 계십니까? 네, 전주만 듣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오늘 도시 이야기 출연하시면서 네. 이렇게 한번 소감이나 앞으로의 네. 뭐 계획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냥 빈말 아니고 좀 저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정말 좀 얘기해야 될 것이 뭐지 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관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도 또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3월이 사실은 그냥 후루룩 지나갔어요. 요즘 호로록이 또 유행인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엑셀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딱 그 시기에 맞춤하게 또 초대해 주셔서 저도 되게 좀 이 문화도시 네. 사업을 좀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혹시 PD님도 혹시 뭔가 얘기하실 만한 네. 네네. 네. 뭐 저는 역시 문화에 대해서 좀 문외한 편이라서 했는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부산에서의 다녀오게 됐고 영도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고창이나 네. 익산 이런 네. 얘기를 짚어보면서도 확인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지혜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몇 사람의 그것으로 그치고 말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들었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거버넌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거버넌스 이제 그만두고 산업화 여기에만 방점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 네. 하거든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보고 이제 마침 이제 오늘 팀장님 모셨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걸 정리를 하면서 담당 과장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시원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시민과 함께 펼쳐가는 것을 주문을 좀 할까 해요. 네. 정리를 그런 식으로 좀 할까 합니다.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미래를 향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영화 메트로폴리스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크고 화려한 도시를, 또 다른 누군가는 작고 강한 도시를 꿈꾸겠죠. 여전히 메가시티나 메가폴리스라는 담론이 논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논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닐까요?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 머리와 손을 중재하는 것은 심장이어야 한다는 문장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미래란 현재와 동떨어진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화가 디스토피아적 비관론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도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했기 때문일 겁니다. 전주의 미래 역시 시청이나 전문가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되겠죠. 시민들의 참여 없이 그려진 미래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와 손이 가슴을 열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문화도시 4주차 방송으로 이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전주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시청 과장님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은 레드소울피퍼의 러브인 전주입니다. 이 음악도 AI 퓨전 국악 작곡 공모전에 입상한 곡인데요. 전주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담아낸 이 음악이 전주 문화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는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 곡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ollow me. J-E-O-N-J-U 전주? 한복에 공항 마을 떡갈비 전주 비빔밥 J-E-O-N-J-U 국제영화 소리축제 독서대전 전주 Welcome to the 전주 alright